значне угруповання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 50 тисяч особового складу армії окупанта, які завдяки Курській операції не можуть бути направлені на інші напрямки ударів Росії. We are incredibly concerned by Russia's decision to turn to the DPRK to supply soldiers to continue their brutal war against Ukraine. Today, I can confirm that over 10,000 DPRK soldiers have been sent to eastern Russia, and most of them have moved to the far western Kursk Oblast, where they have begun engaging in combat operations with Russian forces. Russian forces have trained the DPRK soldiers in artillery, in UAV, and basic infantry operations, including trench clearing, which are critical skills for frontline operations. 예, 수요일 뉴스탑 10도 방금 들으신 대로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현재 전선 기준으로 휴전될 가능성이 나오니까 지금 최전선에서는 10분 간격으로 땅을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더 치열한 대규모 전투가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올겨울이 분수령이라는 말일 텐데요. 방금 전 저희 시작점에 들으신 대로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해준 내용입니다. 10,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대부분 지금 러시아 서부 최전방 쿠르스크주로 이동을 했고 러시아 군인들과 전투작전 참여를 확인했다. 이게 지금 미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첫 대규모 전투 과정입니다. 그런데 미국 당국에 아까 그 브리핑 들었겠지만 좀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어요. 정대진 교수님. 네. 이제 투입이 됐고 본격적인 교전 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전방 핵심 기술을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이런 걸 가르치고 있다. 참여 클리어링, 보병작전 이런 얘기를 미 당국이 언급했습니다. 예, 그 지금 쿠르스크 지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장이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예. 산간 지역이 아니라 평야지대에서 거기서 이제 전투하는 방식은 참호를 파고 거기서 이제 전선에서 이 일부 전진을 하는 방식으로 영토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인데요. 그 참호 클리어링, 그러니까 참호를 이제 위험 요소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이제 참호를 다른 적의 참호를 이제 그 점령했을 때도 그 안에 이제 있을지도 모를 이제 부비 트랩이나 지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적병이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훈련들을 현장에서 했다라고 지금 이제 미 당국은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실제로 지금 여기 보면 참호 클리어링, 보병 작전, 무인기 화포, 기초적인 훈련부터 다소 그 좀 수준이 높은 최전방 핵심 기술까지 투입되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훈련을 가르치고 있다.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이 각각 본인들의 매체를 통해서 실제 지금 전쟁 모습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저 영상은 보신 그래도 우크라이나군 유튜브로 공개된 저 영상들을 저 러시아군에 대한 우크라이나 공격 저렇게 장갑차를 파괴하는 모습 그리고 지뢰는 걸렸지만 나머지 무인기들로 저렇게 러시아 장갑차들을 저 우크라이나 개활지에서 폭파하는 듯한 공격하는 영상까지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은 저렇게 보시죠. 러시아 국기의 러시아 군이 강을 건너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거뒀다. 전투병을 장갑차도 없이 보트를 태워보냈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포사격과 드론 공격으로 타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쟁에서 전장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할 게 없다라는 우크라이나 군 얘기도 있고요. 반면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건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내용인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이제 방금 전 나올 테지만 다연장 로켓포를 쏘는 모습까지 어마어마한 굉음과 함께 저렇게 우크라이나군을 타격하는 모습까지 보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러시아군이 다시 한번 주장하는 건데 드론이 숨겨져 있던 우크라이나군 차량을 발견해서 하나하나 타격하는 모습. 그러니까 숨어있던 우크라이나군을 러시아 드론이 발견해서 저렇게 타격하는 모습까지 하나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정대진 교수님, 저 영상들을 봤을 때 드론전은 기본값으로 하고 실제로 저렇게 숨겨있던 군용 차량,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을 러시아가 타격하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대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쏘는 공격들을 각각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군도 그거를 지금 특정해서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한 2년 전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첨단 드론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이것들을 보시면 지금 육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병끼리 대규모로 지금 붙어가지고 있는 상황들은 그림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약간 조금 특수한 상황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규모 보병전들이 좀 끝난 다음에 예. 조금 퇴각을 했거나 혹은 이게 패잔병처럼 이제 어디 돌아가고 있거나 후퇴하고 있는 이제 이런 잔당 그 세력들을 지금 이제 소탕하는 작전들을 주로 이제 드론으로 공격하는 모습들을 영상 촬영해가지고 보이는데 예. 그만큼 좀 심리적 타격이 크죠. 왜냐하면 이게 돌아갈 곳이 없다, 도망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상대방에게 알리고 전 세계에 알리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드론 영상을 가지고 그 실제 육전에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리전으로 추가적으로 더 사용하는 양상을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대진 교수 말씀처럼 저 영상들을 보면 그게 우크라이나 군이든 러시아 군이든 보병 대 보병으로 포병 싸움을 벌이는 영상보다는 저렇게 드론이든 위에서 땅으로 그게 장갑차든 보병이든 드론으로 타격하는 모습 위주로 지금 전장 상황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의 주력 부대는 돈바스 지역에 있고 이 쿠르스크 지역에는 북한군 뭐 일회용 보병, 뭐 시쳇말로 총알바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군이 저런 타격, 지금 영상으로 만나봤던 저런 타격을 받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통합 여부가 러시아에게는 성공 여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덕수리 나 돼지 다섯 수신 돼지 나 박덕수리 감도 수리 감도 이거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갔다 기다리라 사사 나 물게 수신 사라들 나 물게 수신 물게 하나 나 물게 수신. Russia's battlefield success using these DPRK troops will, in large part, be dictated by how well the Russians can integrate them into their military. Some of the challenges they would need to overcome are interoperability, the language barrier, command and control, and communications. 그러게요. 미 국무부 부대변인 말처럼 러시아군과 북한군 사이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그 군의 통합을 결정질 중대 요소다. 그 북한군 출신인 정한을 배우님, 여기서 혹시 러시아군이 북한군에 가르치는 참호 클리어링이나 보병작전, 무인기 화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참호 클리어링이라는 말을 외래어를 안 쓰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는 이제 만약 북한에서 군에서 가르친다고 하면 참호 뭐 위험물 제거 작전 뭐 이 정도로 가르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군에 있을 때는 배워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일반 보병들도 제 경험상 아마 잘 안 배울 겁니다. 동계 훈련 때도 이제 잘 안 가르치고요. 실전이잖아요. 참호전 이런 네. 거는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받았을 것으로 이제 유추할 수가 있고요. 아마 실전에 나가서 이제 이 친구들이 그걸 배우면 아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여기서 참호 클리어링이지만 기초적인 훈련 보병 작전과 무인기 화포 이런 것 또한 사실은 아무리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초적인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북한군 입장에서는 생경한 거 아닙니까? 무인기 공격에 대응하는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무인기 있을 때는 저희도 이제 그 교육은 받긴 받았습니다. 예. 무인기가 한국에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남조선에서 무인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너희가 공중이나 이런 안개 낀 날에 잘 살피라는 것만 받았지 사실상 무인기나 드론 같은 거는 저희가 거의 한 번도 군에 있으면서 본 적이 없고요. 예. 그리고 북한군 같은 경우에도 한 개 대대에 이제 아주 소수 정예로 이제 무인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군인들이 조종하는 군인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아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병들 같은 경우에는 저 무인기 같은 그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직접 경험한 적이 없어가지고 예. 매우 생소할 것으로 이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 사이의 의사소통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실전 투입, 실제로 교전 중이고 실전 투입이 됐다는 얘기도 들리니까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참호 클리어링, 참호전 기술도 알려주고 훈련시키고 있다. 그 호준석 대변인님, 네. 여기 보면 실제로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지금 전쟁 상황이 10분, 15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개전 이래 최다 기록을 썼다. 참 안타깝습니다.
11일 발생한 러시아 진영 사상자가 2,000명에 가깝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게 어쨌든 역으로 생각했을 때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일단 그렇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휴전선을 쭉 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 때문에 올겨울이 분수령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까지 2달하고 일주일 정도가 남았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일들이 사실 벌어질 수 있는 기간들이죠. 그리고 지금이 그러니까 앞으로의 2달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서 최악의 시기이고 그러게요. 특히 이제 쿠르스크는 그 중에서도 최악의 전장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북한군 우리 그 병사들이 우리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투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동부 그다음에 남부 중심으로 20%나 점령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쿠르스크를 점령을 했었지만 예. 면적 자체는 크지 않고 이미 절반 정도는 러시아가 탈환했고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 땅이었는데 잃어버렸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가장 이제 주안점을 둔단 말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바로 투입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회성 보병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푸틴한테 반란 일으켰다가 살해된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예. 그 사람이 이제 바그너 용병 그룹이란 거 그 운영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바그너 용병 그룹이 창안한 전술인데 일회성 보병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알바지들이 투입돼서 일선의 전선에 지금 어디가 약점인가 거기를 이제 그 앞에 그 투입돼가지고 그걸 파악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다 이제 희생이 되는 거죠.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그게 저런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군 유튜브가 공개했지만 저 러시아 장갑차가 실제로 북한군이라고 가정하고 북한군이 저렇게 개활지를 쭉 가보면 아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저렇게 있고 하늘에서 이런 공격을 하고 있구나. 저게 이른바 총알바지 아니냐. 호준석 대변인 말씀이 저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약점이 뭔지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이 사람들이 희생되고 나면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력은 어느 정도 약해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러시아군 정예병이 투입돼서 그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지금 그런 형태의 작전이 쿠르스크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바그너 용병 그룹이 처음에 투입했던 일회성 보병들이 죄수들입니다. 죄수 출신 4만 명이 거의 투입이 됐었어요. 예. 근데 그 러시아 죄수 출신들이 하던 역할을 이제 거기를 이제 북한군이 들어가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참호 클리어링 이런 것도 저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사상되면서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참호 들어가서 그걸 이제 다 청소하는 뭐 그런 이제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2달이 남았는데 정말 많은 우리 북한군 우리 민족이죠. 우리 그 북한군 젊은이들이 사상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당국 얘기도 이번 겨울은 중요한 시점이고 지금 뭐 여러 신문 제목에도 나왔지만 땅 한 뼘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는 협상에 대한 양측의 입장, 즉 시작 위치를 정의할 거다. 올겨울이 고비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정대진 교수님. 사실 이렇게 올겨울이 분수령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만나볼 이 부분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엄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뭔가 미국이 뜨뜻미지근하게 본인들을 지원해 주니까 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크라이나가 하는 모양입니다. 예,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장 세상에서 다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방법이라도 취해서 뭐 자신의 이제 정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회복해서 우크라이나의 정의를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핵무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구소련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 지역에 남아있던 핵무기 때문에 세계 3위 정도의 핵무력 국가였습니다. 이제 이거를 근데 뭐 유럽과 서방 세계가 이제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다 해체를 하고 다 이전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크라이나에 핵 시설들이 남아 있긴 한데 3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핵 관련 인력들도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경우는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다 30년 전 거란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인력도 없고 시설도 굉장히 좀 낙후해서 이제 핵무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좀 압박성 발언으로 좀 봐야 할 것이고요. 예. 핵무력을 갖는 거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용 미사일 발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감행을 할 수 있겠죠. 다급해지면은 이제 이런 것 상황들이 오기 전에 국제사회와 특히 또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력히 지금 젤렌스키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시점이 여기 밑에 있는 지난 9월입니다. 2달 전에 미국을
정확히는 이제 유럽연합 정상회의 때 내가 이렇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정대진 교수 말씀은 이게 실효성은 엄포성이지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 그럴 능력은 많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고요. 지금 쭉 만나봤잖아요. 최전방,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최전선의 현재 상황을 짚어봤다면 후방 지원, 후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요. 최근에 북한인 유학생이 올여름 러시아 입국이 급증한 걸 두고도요.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한을 배우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북한 내부에서 보면 올해 2분기에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인이 대략 1,700명 정도 있고 학생 비자가 300명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학생 비자가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다. 이게 다 파병된 인원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저 부분을 보면은 사실상 저건 이제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군인으로 신분을 위장해가지고 이렇게 군인들의 신분을 위장해서 유학생인 것처럼 해서 아마 러시아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평소에 이제 북한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저렇게 많은 유학생들이 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게 만약 사실이라면 북한의 그 군인들을 유학생으로 위장해서 공식적으로는 군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파병을 보낼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 신분으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북한 군 출신에서 충분히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북한은 사실 이번에 우리 군 당국, 우리 국정원도 밝혔지만 10대, 20대 초짜 병사들이 최전선에 내몰렸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위장했고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최근에 그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서 고려항공을 타고 떠났던 최다 운항지가 과거에는 중국 베이징이었다면 지금은 러시아의 연해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다. 이런 것도 정한을 배우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거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겁니까? 저 부분은 이제 사실상 북한에서 비행기를 아무나 탈 수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저게 정말 긴박하거나 정말 러시아에 정말 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 저렇게 비행기라도 태워서 당장 저렇게 할 수는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 저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밀착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이걸 파병이라고 단정짓기는 아직까지는 여러 네네. 증거들이 많지는 않다. 네, 맞습니다.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항공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까 어쨌든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해서 파병 목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전장에 투입될 수도 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지난번에 저희한테도 출연하셨을 때 말씀하셨듯이 파병된 북한군은 엘리트층이 아니고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시쳇말로 빽 있고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 농민 자녀들도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제 미 연구소 얘기는 엘리트층 자제일 가능성이 있다.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을 보내면 탈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약간의 다른 이 미 전문가의 말을 정한을 배우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 부분은 이제 조금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사실상 북한에서 이제 아무리 잘 사는 이 자제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엘리트층의 자제들이 특수부대에 나갔을 때 신병훈련을 6개월이라 받는데 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특수부대의 보급품을 받고 한 달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특수부대에 나가서 이제 훈련 강도도 강도지만 보급품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전부 다 군의소에 실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특수부대에서 전부 다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백을 써가지고 당연히 좋은 부대에 보내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병훈련을 결국에는 버티고 남은 친구들을 보면은 집이 평범하거나 그리고 이제 노동자 농민의 출신 자녀들이 가장 많았고요. 집에 있을 때 고생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군에 나와가지고 이 고된 특수훈련을 이제 버틸 수가 있고 아하. 살아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이 친구들을 엘리트 자제들을 러시아로 보냈다. 이 이유가 이제 탈북을 할까봐 탈영을 할까봐라고 하는데 예.
이 없는 집 자식들은 집에서 그 군에 나오기 전에 한국 드라마나 외국 문물 이런 거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있는 집 소위 말해서 엘리트층 자녀들이 오히려 더 한국 드라마나 이런 외국 문물을 더 많이 접하고 예. 그리고 그 물에서 이제 놀지 못하면 왕따 같은 걸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엘리트층 자녀들이 파병될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낮을 것이라고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한울 배우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사실 브루스 베넷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북한 관련 외교 관련해서는 유명한 워싱턴주에 있는 인물인데 파병 북한군들이 엘리트층 자제일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실제로 북한에 계셨을 때 아예 엘리트층 자제들은 편한 보직으로 빠지고 그래서 더 한국 문물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지금 파병된 북한군들이 특수부대나 뭐 포병부대 이런 이제 특수작전했던 비교적 보통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파병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하시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최전방에 실제로 이제 아직 그 어떤 교전이 구체적으로 펼쳐져 있고 영상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증이 필요합니다.